지난 14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어느덧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다는 국감. 초반전을 거치는 동안 벌써 다양한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저희 고발 리포트는 중간 결산을 국감 말말말 형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이 주마간산 국감이다, 황당 국감, 동문서답 국감이다. 다양한 별칭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2013년 국감 현장. 저희 고발뉴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추궁하는 의원과 발뺌 많은 국감 증인.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때로 소중한 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개 질문도 답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용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소개팅으로 알게 됐습니다. 소개팅으로.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치 공세라며 증인 감싸기 행태를 보이던 새누리당은 추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아예 드러내놓고 증인 변호를 자처해 범죄 은폐에 앞장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행위를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황당 질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여주지청장 일어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국정원 직원은 댓글 달면 안 됩니까? 김진태 의원의 황당 질문에 기자들도 어이없어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이어지는 같은 당 정갑은 의원의 질문에는 기자들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김일성 비밀교시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혹시 서울고검 관내는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검사는 없는지. 서울고검 검사들 중 뜬금없이 간첩 없냐고 물은 것인데요. 법사위 감사 최악의 발언이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황당이 지나치면 실소로 이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 속에서 찾아낸 진주라고 극찬했던 윤진숙 해수부 장관입니다. 해수부나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해양수산물화 지자체에 참여를 못해요. 알고 계십니까? 수협에다가. 네? 수협에다가 하다니요. 이렇게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우리 해수부 예산이? 해수부 예산은 이렇게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 예상 15억이라고. 15억입니다. 15억. 윤 장관, 무려 이틀이나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영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지켜보던 해수부 직원들, 모래에서 건져낸 붉은 진주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대상 품목이 몇 개에서 수산물 이력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20개 업체, 20개 안에서, 20개 품목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태, 참돔, 가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 이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얼마 지원돼 있었습니까? 매일 500억, 매년 언제까지죠? 박근혜의 진주 윤 장관은 덕분에 매일 500억씩을 지원하는 500억 장관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고성이나 논쟁을 벌이는 게 상례지만 이번 국감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사안도 있었습니다. 바로 4대강 사업 실패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였습니다. 특히 새누리 의원들 많이 급해 보였는데요. 4대강으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뒤늦게 비판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업용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호강과 낙동고령의 경우는 환경청에서 목표관리 기준도 3등급, 2등급 하고 있어서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언제부터 새누리당이 이토록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는지 말이죠. 저분들 아마도 국민들이 모두 잊고 있는 줄 아는가 봅니다. 또 치산치수를 잘하는 임금이 훌륭한 선군이었다는 그런 역사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이 바로 이 치산치수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공사 전문가인데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된다. 그 건설 현장에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국민들은 그것을 희망의 소리로 들을 것이다. 어느새 공수 위치를 바꿔 구렁이 담 넘듯 말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의 꼼수. 참 대단합니다.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선량들의 피 튀기는 국감 활동도 몇몇 볼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의 횡포로부터 우리 사회의 을들을 지켜내기 위한 민심 잡기 경쟁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민주당 이하경 의원입니다. 상품을 공급하는 대장이나 사장이 대리점 판매원을 쪼개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 대리점도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건 깡패들이 호텔을 뺏고 나이트바를 뺏고 하는 수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 이 의원,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쪼개기 횡포에 대해 통쾌한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역시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대하는 대기업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동차의 안전사양이 옵션이라면 우리의 생명도 옵션이라는 것이냐,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미국 소비자의 생명은 필수고 국내 소비자의 생명은 옵션이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대차가 미국에서는 중중형차인 아반떼에도 4세대 에어백을 장착하면서 국내에서는 에쿠스 등 고급 기종에만 4세대 에어백을 장착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수타페 사태 대응으로 한 차례 무리를 빚었던 현대차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차별, 정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뭐니 해도 이번 국감 초반의 인물은 지글건, 소신 발언으로 국정원 수사에 외압을 고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의 황당 질문은 물론 어이없는 질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수사를 맡은 검사의 정도를 보여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 자리에 일어서 보세요. 그 마이크 들고. 앞 불러내기도 싫어요.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 윤석열 지청장의 발언은 이번 국감의 대표적 말로 남게 됐습니다. 더욱이 이런 발언이 국감을 나오지 말라는 윗선의 협박을 뿌리치고 국감에 참석해 밝힌 것들이어서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반을 넘어선 국감. 또 어떤 스타와 말이 터져 나올지 함께 지켜볼 일입니다. 고발 리포트 박효연입니다.